안녕하세요. 훈민정음을 활용한 글자 표기의 고재윤입니다. 글자 표기의 변화로 발음을 교정하고 그리고 훈민정음을 활용한 영어 발음 표기로 여러분들의 외국어 학습의 능력까지 향상시키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같이 만나볼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위의 글자를 읽어보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이 글자를 보면서 와, 어떻게 읽어? 이렇게 될 것인데, 이 글자 표기에는 우리의 말에 없는 영어의 th 발음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they입니다. th 발음은 우리말에서 가장 옮기기 어려운, 우리말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발음이고 그동안 다양한 소리로 변화됐습니다. th 발음은 두 가지 종류로 소리가 납니다. 하나는 디귿으로 인식하는 소리이고요. 하나는 시옷으로 혹은 쌍시옷으로 인식하는 소리입니다. 과연 어느 걸로 소리가 나는가는 발음 기호를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TH의 알파벳에는 발음 기호가 들어가지 않으면 어떤 소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파벳이 가진 한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글자 표기를 그러면 우리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th 발음은 다양한 소리로 나기 때문에 정의하기가 어렵지만 그 중에서 저는 1995년 이래로 th에서 우리말 디귿으로 인식되는 소리에는 디귿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리고 시옷 혹은 쌍시옷으로 인식되는 소리에는 시옷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리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저희가 자주 나타내는 표현 중에 하나죠. 뒤통수 쳐서 혀를 나오게 하면 됩니다. 자, 뒤통수 쳐보시고 여기 뒤통수를 쳐서 혀가 나오면, 자, 혀가 나온 상태에서 윗니하고 아랫니 사이에, 진짜 뒤통수는 치지 마시고요. 아파요. 혀 내가지고 윗니하고 아랫니 사이에 혀를 넣습니다. 그리고 목젖이 울리는 소리, 이 소리가 나면은 영어의 th 중에 디귿 소리입니다. 그리고 목젖이 울리지 않는 소리는, 이렇게 나는 소리는 시옷 소리 혹은 쌍시옷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말에 없기 때문에 이 소리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소리를 낸다라는 뜻으로 디귿으로 표시하지 않고 디귿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소리를 디귿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을 때 저 글자를 읽으면 어떻게 읽으면 되겠습니까? They 하고 있습니다. They.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소리는 혀를 물고 소리를 내되 think, think, think 이처럼 목젖이 울리지 않는 소리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시옷에 해당하는 소리는 시옷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친 표시, 즉 이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훈민정음 발음 표기의 원리를 적용해서 받침에는 두 개의 자음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읽는 과정에서는 think, think 이 소리를 내게 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995년 제가 글자를 10월 9일 날 전국적으로 인터뷰나 책으로 표현해서 나타낸 이 글자 표기, 처음에는 인식을 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저기에 담긴 뜻이 발음 표기와 문자의 일치, 이걸 노리고서 개발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 소리를 읽을 때 think, think 이 소리를 내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내용 자체가 뒤로 갈수록 좀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언어학적인 원리를 적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글자 표기와 문자 표기 그리고 외국어 학습에서도 많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이 내용을 가지고 강의하면서 효과를 봤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이 강의나 이 내용을 듣고 한번 실천에 옮긴다면 그러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th 발음 중에서 앞에서 표기한 디귿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 친 글자, 이 글자 표기와 같은 발음으로 되는 한국인의 언어
특히 영어 발음이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이 글자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소리를 구별하는 것은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알파벳에는 TH로 표기했지만 그럼 우리말에서는 디귿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친 표기로 이 두 개의 소리를 구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두 개의 소리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they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물론 영어의 D는 우리말 디귿하고 좀 다르게 목젖이 울리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유성음으로 분류되는 소리지요. 그러면 디귿 아래 작은 동그라미 친 거를 발음기호로 표현하면 어떤 거냐면은 바로 이런 모양이 있을 때, 영어를 처음 접하게 되면서 이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알파벳만 알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발음 기호도 또 알아야 된답니다. 근데 또 발음 기호를 또 정확하게 표현하면 좋은데 발음 기호가 학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학자들의 의견이 다양하기 때문에 통일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IPA에서 주장하는 몇 개의 글자 표기가 있을 뿐이고 알파벳의 한계 때문에 발음 기호를 개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자들의 기호를 활용하는 방법을 지금 사전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전에 있는 내용들도 전부 학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공통된 모든 소리를 공통으로 포괄하는, 전 세계 모든 언어를 포괄하는 방법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훈민정음 표기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나타내듯이 서로 다른 소리지만 그 소리의 문자 기호로 1대1로 대응시키는 방법으로 제가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they 같은 경우에 이렇게 표기해 가지고 우리말 디귿 혹은 영어의 D와 구별하자. 그러면 이렇게 구별된 소리를 의식적으로 인식을 하고 문자 표기로 활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발음에서 다른 발음이 나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는 전체적으로 THE와의 they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영어를 만약에 학습을 할 경우에 가장 어려운 그 영어 단어 중에서 이게 실제로는 굉장히 빠르게 익혔는데 굉장히 사용해서는 어려운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에서 나타나는 이 TH 발음 중에서 they, their, them 요 세 개의 내용들이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영어에서 왜 they, their, them 이게 왜 있어?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선 발음을 보면 they 양이 사이에 혀를 물고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they, their, them 이 소리가 이제 연결되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똑같이 다 그들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단어, 세 개의 단어가 그들이면 그들에 대한 내용인데 왜 다르게 모양이 생겼고 다른 발음을 하느냐? 여기에 1차적인 문제를 갖게 됩니다. 그게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점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이 세 개의 단어, 격변화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 격변화라는 말 너무 어렵죠.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는 실제로 다양한 상황에서 접해보실 때 여러분들이 가능할 겁니다. 먼저 정의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들은 맞습니다. 우리말로는 전부 다. 그런데 우리말과 달라지기 때문에 이 they라는 첫 번째 단어는 우리말로 옮길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은, 이, 가, 도 중에 하나를 붙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주어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뭐 주격조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용어 자체도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변화되는 단어를 또 격의 변화다 해서 격변화라는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격, 소유격, 목적격 뭐 이렇게 외우는 분들 많이 있죠. 근데 이게 본질적으로 같은 그들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이 격변화를 가진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모든 단어가 다 이렇게 격변화를 일으키는 건 아닙니다. 영어에서는 대명사만 격변화를 일으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할 때 I, my, me 이거 암기한 원리가 영어의 격변화를 외운 겁니다.
다시 바꿔서 말하면 격변화라는 거는, 이 격이라는 게 뭐냐면은 위치에서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건데, 이게 우리말로 옮기는 과정에서는 은는 이가도, 이걸 조사라고 표현합니다. 은는 이가도를 붙이는 게 맨 앞에 나온 의 발음이고요. 그 다음에 의라는 말, 우리말의 의에 해당되는 단어를 붙여야만이 의미가 되는 게 their가 됩니다. 그들의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them 같은 경우에는 에게나 을를, 이거는 영어에 없는 단어지만 우리가 우리말의 특성 때문에 붙여야 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이 원리가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이게 쉽게 이해되면 여러분들은 언어 천재예요. 그런데 이 표현을 저는 이제 어떤 의미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향가가 있습니다. 향가로 표현된 글자들이 있는데, 향가로 표현된 글자가 있을 때 우리는 그 말들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수백 년간 흘러왔지만 저게 우리말에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일제강점기에 오구라 신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와가지고 단박에 해석을 해냅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거 몇백 년 동안 이해도 못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완전히 거의 신격으로, 와, 대단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게 됐죠. 그 후에 이제 우리나라의 많은 국어학자, 언어학자들이 향가 해석을 하게 됩니다. 제가 갑자기 그 어려운 향가까지 갑자기 내에 나와서 향가가 나온 이유인데, 그러면 어떤 원리이기 때문에 가능했느냐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원리냐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자로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말 글이 없었기 때문에, 세종대왕이 창제하기 이전에는 우리말 글이, 말은 있었죠. 죄송합니다. 글이 없었기 때문에 선화, 공주, 주은 이렇게 한자로 표기된 내용을 향가에 있습니다. 이게 서동요의 첫 구절인데요. 그러니까 네 개의 그 구로 이루어진 서동요, 풍요, 혼화가, 도솔과, 이렇게 이제 이런 향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화, 공주, 주은 이렇게 나왔으면 수백 년 동안 저게 무슨 말인지 우리말로 뭐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해를 못하고 있었는데 오그라 신베이 같은 언어학자가 오더니 저걸 해석을 단박에 해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사람이 이해했던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향가를 다르게 해석하는 다양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국어학자가 됐다면은 향가를 또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선화 공주까지는 뭐 별 이상이 없죠. 그런데 우리말이 없기 때문에 선화공주 님은이라는 말이 은이 들어갔죠. 조사가 들어갔어요. 아까 대의에 은는이가도 붙듯이. 그러면 우리말 님은을 한자로는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 글이 없습니다. 훈민정음이 없어요. 그러면 한자만 있습니다. 글자가. 그러면 이건 중국어가 아닙니다. 선화공주님은 이라는 말이 있다고 하면 이거를 훈민정음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한자로만 써야 돼요. 그러면 선화공주 님에 해당하는 거는 한자로 주라고 또 바꿉니다. 님을 주로 바꿨고요. 임주자에 해당합니다. 주인 주자, 임주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은이란 말, 은이 한자에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글자가 있긴 하지만 이 은에 해당하는 글자를 찾다가 하다가 뭐 저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고 저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 해석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당시의 기록이 한자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 어쨌건 저 표현을 보고서 선화공주 님은이다, 이 원리를 일본인 언어학자가 먼저 연구해서 밝혀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언어학의 과학적이고 현대적이 하면서 추종하는 힘을 갖게 되는 배경이 되기도 하죠. 그 후로 우리나라의 그 국어학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저 사람이 해석하는 거 보고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네 해가지고 해석을 시작을 한 거죠. 근데 그 해석이 좀 이상한데 이렇게 하면서 또 다른 해석이 또 나오고, 그래서 서동요에 대한 수백 수천 가지의 해석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초용과에 대한 다양한 해석본이 있을 수가 있죠. 어느 부분을 뜻글자로 보고 어느 부분을 우리말의 소리로 보는가 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일본인 언어학자는 그렇게 쉽게 이해했을까? 그러면 다시 이제 일본어로 살펴봐야 됩니다. 일본의 시가집이기도 한 만엽집이라든가 아니면 일본의 기본 글자 표현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본어는 한자에다가 히라가나나 가타카나를 씁니다. 그러면 이 히라가나나 가타카나에 해당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말 이 은는이가도 님은 선화공주는 뭐 한자로 쓸 수 있다고 치고 님은에 해당하는 부분, 님은에 해당하는 부분은 조사거든요. 그럼 이게 한자어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일본어에서는 히라가나나 가타카나 가지고 거기에 글자를 넣은 거죠. 만약에 외래어나 외국어가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래어나 외국어가 들어왔을 때도 그들은 그런 글자로 표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시마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일본어에서는 섬을 뜻하는 글자가 시마거든요. 그러면 이 시마가 어디서 온 거냐? 소리라는 거죠. 그럼 섬을 나타냅니다. 일본어에 받침을 못하기 때문에 섬이라는 우리말이 일본어에 건너가게 되면 일본어에서는 어 발음을 못하기 때문에 어를 다른 발음으로 바꿔요. 이 아래 많은 그 동영상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어는 어 발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 발음이 없으니까 무조건 그거는 다른 소리로 바뀌어요. 그래서 5개의 모음 중에 하나로 바뀌는데 아, 에, 이, 오, 우 이 중에 하나로 바꿉니다. 그래서 섬이라는 말이 일본어로 가면은 받침도 표기하지 않으니까 시마, 자음과 모음을 글자 하나로 받침을 표기하지 않죠. 받침에 대한 해당하는 소리를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어에서 보면은 받침으로 표현되는 게 뭐 니은, 벤또 같은 그 정도. 이런 소리만이 그나마 일본어에서는 받침으로 날 수 있는 아주 제한된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어 소리가 다양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고 중국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한자어로 표현한 게 있습니다. 섬을 나타내는 한자어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말에서는 도입니다. 중국어에서는 다오가 되겠고 이게 바로 일본어로 그대로 전달되면 도가 아니라 다오 발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오이다오 이런 섬 같은 경우 중국하고 붙어 있으면 대부분의 그런 섬을 이름을 갖습니다. 우리나라에 붙어 있으면 시마라는 섬을 이름을 갖게 되고요. 어찌됐건 우리말 섬을 일본어로 옮기려면 시마라고 할 수밖에 없었고 또 한자로 표현하면 다오 그들의 문자 표기에 고유한 게 없기 때문에 소리를 한자로 표현한 겁니다. 일본인들한테는 이게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선화공주 주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걸 선화공주 님은으로 읽을 수 있었던 거죠. 자, 이런 원리로 향가를 해석을 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원리를 가지고서 보면 무수히 많은 해석본이 나오게 됩니다. 아, 이 해석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그래서 수백 수천 가지의 다양한 향가 해석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향가나 향처를 우리말로 또 옮긴다면은 만약에 지금 한자어를 표현하지 않고 이거를 우리가 알파벳을 사용해서 했다면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자, 우리가 영어 쓸 때 보면은 이런 표현을 해요. 내가 존을 미티했다.
만났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가, 을, 했다에 해당 단어, 이 가, 을, 다, 요 세 가지의 내용을 제가 한글로 했기 때문에 저거를 알파벳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현재 훈민정음 표기 원리가 없었다면 이렇게 표현했을 가능성이 크죠. 아이가 존을 미태했다. 자, 의미 부분은 영어 단어를 썼고 우리말에서만 존재하는 특이한 단어들은 저렇게 영어의 발음에 비슷한 소리를 했을 것입니다. 이게 히라가나나 가타카나의 원리고 우리가 향가나 향찰로 표기된 문학작품의 표현 원리이기도 합니다. 훈민정음이 없었다면. 그러면 어떤 거를 소리로 표현해야 되는가 하는 걸 살펴보면 가, 을, 다처럼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은 가, 을, 다, 영어는 가, 다, 을의 순서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언어 표현의 순서가 뒤집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they, their, them에 해당되는 이들을 단어를 옮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옮겨줘야 돼요, 우리말로. 근데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은 가, 을, 다를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붙는 거죠. 은는 이, 가, 도 중에 하나를 붙여야 됩니다. 그들은, 그들이, 그들도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they라는 단어가 그들은이 아니라 그들의 본질적인 의미는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한국어의 특성인 은는 이, 가, 도를 붙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걸 분류로 크게 해보면 우리 언어가 우랄 산맥에서부터 시작해서 일본 그리고 저 멀리 알래스카까지 연결되는 이러한 조사의 특성을 지닌 언어가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의해서 뭐 우랄 알타이어다 이렇게 분류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러면 은는이 가도라는 이런 단어를 붙여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외울 때 대인은 그들은이야 라고 무의식적으로 외우게 되는 거죠. 언어의 차이 때문에. 잘못했다는 건 아닌데 언어의 차이 때문에. 그래서 they가 뭐냐 라고 하면은 그들은 맞습니다. 본질은 그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우리말 조사를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덧붙여지는 말들이 있죠. 은는 이가도 중에 하나를 붙여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their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들의가 일반적인 뜻이 됩니다. 이거는 뭐 은는 이가도를 붙일 수 있는 단어는 안 되는 거예요. them 같은 경우는 을르를 붙일 수도 있고 에게를 붙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글자 표기가 어떤 힘을 갖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알파벳을 우리가 한자어도 사용하지 않고 알파벳으로 한다면은 저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도 있고 얼마 전에 뭐 어떤 사람이 영어하고 막 우리말 섞어서 할 때 우리는 다 이해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왜냐면 거기다 조사 아이가 잔을 밑에 했다 뭐 이렇게 알아먹습니다. 우리는 더 I met John보다는 아이가 존을 밑에했어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게 이해됩니다. 우리말에서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거기에 뭘 붙였기 때문에 가, 을, 다에 해당하는 이런 조사를 붙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우리가 지금 훈민정음 표기나 이런 원리가 없다면은 우리는 알파벳을 사용한다면 저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알파벳으로 글자를 바꾼 나라를 살펴보면 그들 나라에서는 저들 우리말처럼 은는 이가도라든가 을을 에게를 붙이지 않는 언어권에서는 위치만 바꿉니다. 위치만 바꿔서 그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우리말처럼 조사를 붙여야 되는 게 아닙니다. 특히 말레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들은 문자 개혁을 통해서 120년 정도 전에
문자 계획을 통해서 알파벳으로 바꿨습니다. 그들의 문자 표기 원리를 그대로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처럼 저렇게 조사를 붙여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죠. 만약에 they, their, them이 뭐냐 라고 한다면 그들에 대한 본질적인 것은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우리말로 옮길 때 은는 이가도 을를 에게 이런 표현들을 붙이는 겁니다. 그럼 바꿔 말하면 우리말을 영어로 할 때는 은는 이가도 을를 에게 이런 걸 전부 빼고 표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어떤 위치가 되느냐면 이렇게 됩니다. They are my friends 이렇게 돼 있다면 그들 뒤에 우리말 은을 붙여야 돼요. 혹은 이를 붙여도 되죠. 그들이. 또 때에 따라서 그들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글자를 붙여야 되는 거. 이게 우리말이 가진 특성입니다. 언어적 특성이에요. 그리고 뒤에 they가 them이란 단어로 쓰였을 때 을를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사랑한다 그들 이렇게 되겠지만 단어 뜻만 그대로 옮기면,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말로 옮길 때는 을을 붙여야 돼요. 여기서는 을을 붙이면 되겠죠.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 they라는 본질은 같습니다. 그들이라는 본질은 같은데 이렇게 위치가 달라지면서 우리말에 붙이는 조사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영어에서는 이 대명사 파트에서 격변화가 많지는 않습니다. 대명사 부분에서만 존재하는 거고, 만약에 독일어를 공부한다면 아주 화가 날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격변화가 많아. 그래서 독일어나 영어 보면서 야 우리말에도 격변화 있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정말 어려운 문법 용어 해가지고 일제강점기 때 그러한 용어로 나타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말하지는 않겠는데, 그런 문법 용어를 가지고 우리말도 격변화가 있어 라고 자꾸 찾아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they, their, them은 정말 쉬운 단어이면서도 어려운 격변화의 모양과 우리말 조사의 특성을 반영해야 된다는 우리말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훈민정음 표기가 없었다면, 우리는 한자나 알파벳을 통해서 이 글자 표기를 했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어 표기처럼 그 방식을 적용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첫 글자 이 글자 읽어보세요 라고 했는데 훈민정음 표기의 확장성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말이 아니고 외국어 혹은 세계의 모든 언어가 있다고 할 때 그 표기를 다 할 수 있도록 제가 그동안 작업을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세계의 모든 언어의 소리에 대한 1:1 대응, 그리고 그거를 그 언어가 됐을 때 표기할 때 어떤 원칙에 의해서 표기할 수 있는지를 제시한 것입니다. 자, 오늘 언어학 내용도 많이 들어가 있고 갑자기 격변화, 향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향가나 일본어 그리고 관련되는 조사에 대한 내용도 이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